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뉴스 유튜브 소통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지영 기자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식사는 하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드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저 샌드위치요. 아, 샌드위치. 김민아 아나운서는. 저는 구내식당 내려가가지고 오늘 비빔밥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네. 여러분도 저녁 잘 챙겨 드시고. 점심도 비빔밥 먹었는데 저녁 또 먹기 싫어서. 아, 이 뉴스 준비하시느라 바쁘셔서 샌드위치 드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냥 비빔밥 두 끼 먹기 싫어서.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밥 잘 챙겨 드시고요. 네. 뉴스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빨리 출발을 할까 하는데 네. 댓글 살짝만 읽어보고 네. 바로 가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저희가 아까 크라이시스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걸 수정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장경수님이 MBC 좋아요, 구독 화이팅 네.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꿀소라님도 오셨고요. 전현수님하고 장경숙님은 서로 지금 인사를 나누고 계세요. 이제 아, 진짜 좋네요. 거의 뭐 여기 약간 개모임스럽게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채팅방이. 네. 고맙습니다. 네. 자, 277분과 첫 코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네. 네, 오늘 초대석에는 디지털 뉴스 편집팀의 임경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네네. 저희가 같이 여전하네요, 여기는. 네네. 저희의 8층 사람들이거든요. 네. 아, 그쵸. 네네네. 그렇죠. 네. 어제 안 그래도 14F 나와가지고 14층 예, 봤습니다. 사장님과 네네. 같은 층이라고 네네. 강조했는데. 저희는 권력에서 먼 곳이죠. 이 정도면 방송할 만하죠. 한참 내려왔죠. 네. 네. 그렇죠 뭐. 네. 저희 이제 낮은 곳에서 그렇죠. 낮은 네. 곳에서 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임경아 기자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기 오기 전에 네. 청와대를 출입했잖아요. 아, 그쵸. 제가 디지털 팀에 합류하기 전에, 네, 1년 조금 못 되게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청와대 출입 기자 3명 출입하는데 이진이셨죠. 네네네, 이진이요. 근데 사실 청와대는 그냥 기자라고 해도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출입처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대체로 그런데 전 우연히 갔기 때문에. 네네네. 다른 기자분들은 그쵸. 누가 뭐 물어보더라고. 지원하나요? 막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인사라는 게 지원만으로 되진 않죠, 보통. 그렇죠. 네네네. 네네. 저도 근데 보통은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팀 경력이 좀 있는 기자들이 많은 가는 편인데요. 전 사실 그 전에 정당 출입 안 하고 가서도 조금 고생을 하긴 했어요. 어쨌든 청와대 출입했다고 하면 일단 능력을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능력 인정 받고 싶은 앞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를 갖고 있는. 네,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저는 기대가 큽니다. 오늘 방송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왜 책임지나요? 이분들 안 되겠네. 네네. 그렇죠. 업어가기 때문에. 네, 업혀가시려고. 네. 근데 여기 되게 좋네요. 여러분들이 인사해 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기분이 저희 좋네요. 선배님이시거든요. 이 라이브 그렇죠. 선배님. 네, 그렇죠. 라이브 중요합니다. 저희 예, 댓글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벌써 네네. 하슬라님이 우와 임경아 기자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희망님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댓글 읽는 클래스가 다른데요. 저희는 아직도 어색한데. 네. 벌써 지금 신수기님이 임경아 기자님 말이 위해서 많이 봤는데. 진짜 신수기님 러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직 이런 거 하는 잊지 않았네요. 거군요. 네네네. 야. 감사합니다. 네. 역시. 아 이게 사실 청와대 취재가 네. 보통 다른 출입처 취재와 달리 풀 취재가 좀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라는 취재 자체가 취재 대상이 VIP 이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재의 동선도 제약이 많고 다른 현장처럼 많은 기자들이 우르르 한 번에 가서 취재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보 보안 문제도 있고. 그렇죠. 사실. 네네. 동선 하나, 뭐 일정 하나 이런 게 다 안보 보안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풀 취재단이 구성돼 있어서, 근데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풀 취재단이. 풀 취재라는 게 보통- 정확히 어떤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언론사가 이제 약속을 해서 한 명이 대표로 가서 취재를 한 다음에 풀한다. 이거 풀어주는 나눠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했다. 뭐 그렇죠. 이런 합의를 했다. 그럼 네네네. 그걸 다 대표로 취재해서 함께 취재하는 게 그래서 아니라 그걸 이제. 나눠 갖는 거죠. 근데 이게 갖는 이제 무게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언론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또 제가 평소에 취재를 하는 것도 사실
MBC를 대표해서 취재하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갖는 무게감도 상당한데 이제 대통령 취재를 나갔는데 한 100여 명이 넘거든요. 풀 취재단이 이렇게 그 사람들 대신해서 저만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 언론을 대신해서. 그렇죠. 그렇게 가서 현장 취재 단순히 VIP의 어떤 발언뿐만 아니라 주변 배경 어땠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돌발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히 취재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는 곳이긴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임경아 기자가 SNS에 청와대 출입할 때 시절의 사진을 올려놓은 걸 입수를 했습니다. 아, 네네네. 한번 볼까요? 가운데 지금 네네, 있네요. 이거 다 네. 아, 저게 어떤 네. 상황이었죠? 이거는 사실 그 대통령 순방은 아니고요. 네. 이낙연 당시 총리, 이낙연 전 총리의 일본 순방. 작년 11월일 거예요. 네, 작년 11월. 뭘 드시고 계시네요? 네. 그 이낙연 총리가 당시에 신우쿠보라는 이제 도쿄에 있는 한인타운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한인들이 운영하는 이제 업체에 가서 핫도그를 먹는 장면인데 사실 저는 저 표정인지 몰랐죠. 이걸 이제 코리아타임스 기자님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그만 보죠. 저거는 누가 봐도 지금 핫도그를 먹고 싶어하는 싶네요. 표정인 아니, 것 제가 이게 같은데요. 진짜 오해신 게 예. 저 현장에서조차 제가 혼자 대표로 저기서 한국 언론 취재 기자가 저 혼자였어요. 근데 이 화면 바깥으로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 저 때가 그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가장 고위급이 방위를 했다라는 거에 정말 모두 초점이 엄청 맞춰져 있던 중요한 방일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저 혼자 갔을 부담감이 어마어마해서 근데 한마디라도 벌써 놓칠까 댓글에 봐. 서글서글님이 저도 한 입만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왔다. 아니에요. 봉스타님, 나도 저 아니에요. 저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네. 에단유님이 거의 원리를 찾아라 끔하고 하슬라님이 혼자 먹어 이런 표정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부담감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인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거의 밀려가지고 제가 껴있어요 지금. 발은 이제 입이 다 밟혀 있고 뒤에서 다 밀고 들어오고 이게 또 이제 저희가 또 일본 취재단이랑 붙으면 그쵸. 아, 언제나 우리가 약간 앞에서 취재를 더 잘해야 되는데 이 부담감이 그래요. 있거든요. 뭔가 기싸움이 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 취재진도 다 붙어있는 상황에서 안 놓치려고 한 건데 마치 사진을 뒤늦게 본 사진은 나도 한 입 먹고 싶다라는 걸로 나도 한 입만 사진이 그쵸, 돼버리는 네, 이런 그렇습니다. 우픈 현실이었네요. 아니, 실제로 좀 먹고 싶어 했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부정을 하십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실 네. 소통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기자회견이 참 달라졌고 네. 이게 임하는 기자로서도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 대표적인 게 신년 기자회견일 텐데요. 이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번 신년 기자회견을 했었고, 저는 이제 올해 1월에 있었던 3번째 기자회견은 이제 현장 청와대 영빈관에 있었던 현장에서 저도 이제 질문자로 참석을 하긴 했는데요. 뭐 첫 해 두 해보다는 3번째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는 짜여진 질문을 미리 뭐 정해진 대로 시나리오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손에 들고 대통령이 직접 지목을 한 그 기자가 또 질문을 하는 형태로 3년째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눈에 띄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옷 색깔. 이제 붉은색을 갑자기 그러니까 타사의 한 40, 50대 되는 남성 선배인데 갑자기 남성 선배가 남성 선배 저 옷은 대체 어디서 구했지 할 만한 빨간 옷을 입고 이제 오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손을 들 때 주로 막 손에 뭔가를 들고 같이 들죠. 핸드폰, 수첩 이런 걸 같이 들고 든다거나 이렇게 좀 치열한 현장이 벌어지는 이게 나를 이제 좀 주목해라. 이런. 핑미죠. 나를 뽑아달라. 왜냐면 저희가 신년 기자회견은 그 전체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해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을 앞에서 하면 그 다음 질문을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들도 긴장을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질문 기회를 받아야 제가 준비한 게 또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경쟁이 많이 치열하죠. 네. 네, 지나고 보니 재밌네요. 그때는 굉장히 긴장됐었는데. 그때는 힘들죠. 네. 힘들고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나를 뽑아줘 동시에 뽑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해. 요즘 또 이름 다 나가잖아요. 네. 나 여기서 버벅거리면 안 되는데. 거기서 내가 실수하면 우리 회사의 망신인데 이제 이게 있으니까 긴장감이 좀 어마어마하죠. 야, 네네.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비하인드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저희가 임경아 기자를 모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시청자분들도 많이 지금 알아보고 계신데 예전에 바로 이 공간에서 네. 마리뉴, 마이니트 마리타 이거 예민해요. 말실수 예민합니다. 마리뉴, 네네. 네, 마리뉴를 진행하셨던 사실 이경희 이제 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뉴스프리 데스크의 시조세급이죠. 그쵸. 아, 조상님, 예. 네, 조상님. 제가 찾아봤다. 안 그래도 오랜만에 오늘 찾아봤더니 벌써 2년이나 됐더라고요. 기억하신 분 혹시 아까 기억해 주신 분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뭐
네, 2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주말 뉴스크의 김경호 앵커와 함께 아니 프로그램 근데 진행을 했었습니다. 댓글에 이주님이 팽수옷 입고 가면 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할 수 있겠지만 또 네티즌 여러분들의 수많은 또 댓글을 받았겠죠. 아, 네. 그렇죠. 네. 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마리뉴 시절에 영상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파랑새에는 있다님이 임명현 기자하고 무슨 관계냐고. 아니 이분은 MBC 뉴스 많이 보시는 분이야. 그러다. 저희 맞다, 그 맞다.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저희 일진. 반장님 일진 선배가 임명현 선배고 제가 임경환 기자였거든요. 아무 관계 없지요. 저희 반장님, 관계입니다. 저희 반장님이셨습니다. 네. 선후배 관계. 네, 임시여서 들어간 거 아니고요. 네, 네. 바로 상사였으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상사랑 사이 안 좋으세요? 좋았는데. 예. 아, 네.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요, 많이 그럼요. 배우겠습니다. 어쨌든 네, 좋아하시는 거 알죠? 네. 근데 되게 기억해 주신 거 감사하네요. 파란색은 그러니까요. 일단님. 네. 자,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고 네, 다시 보고 오시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베트남 대표팀 선수 한 명이 이 박항서 감독 관련하여 자기 SNS에 영상을 올렸어요. 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이 박항서 감독이 저렇게 마사지기를 들고 그 선수 발을 저렇게 직접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목이 선수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감독님 해가지고 올렸대요. 이게 이제 리더십 얘기할 때 얘기 나오는 게 왜 대표적인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야? 용장, 지장, 덕장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그 최고로 치는 건 덕장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덕장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뛰도록 한답니다. 근데 선배 뭘 지향하세요? 저는 진짜 저는 운장. 운 좋은 지도자. 운장.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덕장, 지장, 용장도 운장을 못 이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이거 중에 현명한 시민이 쌈장이 뭡니까? 네, 현명한 시민이 리프레시먼 팀은 고추장. 예. 네, 그래서 아이엠드로님 이런 된장. 안 돼요, 안 돼요. 네. 황태 덕장까지 나왔어요 지금. 예. 황태 덕장까지 나왔어요 지금. 예. 근데 네. 이거 한 번 얘기하면 안 되나? 뭘요? 우리도 빨리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축구에서 우리 축구. 안정신이 순간 최승호 저격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나도. 예. 아니에요. 저 회사 오래 다닐 거예요. 예. 네. 사실은 나도 깜짝 놀랐어. 최승호장 저격한 줄 알고. 나도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내가 얼른 축구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축구 얘기해가지고 네네. 깜짝 놀랐네요. 네, 아니에요. 네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네. 마리뉴 시절에 임경화 기자의 그러네요. 2년 전 2년 전에, 모습. 2년 전 모습입니다. 젊어 보이네요. 왜 그러죠? 2년 무슨 일이 동안 있었던 무슨 거예요? 일? 여러분 이게 청와대입니다. 2년 동안 이제 그 비밀이 여기서 고생하면, 풀렸군요. 네, 이렇게 됩니다. 되게 풋풋하네요. 네네. 옆에 김경호 기자도 지금 주말 뉴스 나오는 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좀 있긴 해요. 확실히 댓글에 김경호 선배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네. 되게 인간미 있다고. 참 너무 좋죠. 리지언님이 이준님 여기 이준님 저한테 키 컸다고. 이준님 키는 줍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키는 줄어요. 네. 메론 주스님이 임 기자님 너무 멋져요.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역시 마이리트 기억나네요. 해주시는 분 너무 감사하네요. 네네. 네. 그 저희가 비록 그 마이리트 뉴스 그 시대를 앞서간 프로그램 이 장소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MBC 맞아요. 그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이 장소 자체를 네. 저랑 김경호 선배가 갈 데가 없어서 회사 한 군데를 정성껏 다니면서 우리 혹시 여기서 해도 되나요? 여기서 해도 되나요? 그래 마지막 처음에는 여기서 안 했었어요. 그쵸? 못했죠. 처음에는. 장소로 묻고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던 시절에 있었죠. 이 터전을 다 닦아놓으셔서 네.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방송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알고 하십시오. 제가 닦았습니다. 그때 제가 픽했던 닦았습니다. 장소가 계속 유튜브 어떤 장소로 활용되는 그쵸. 마음 아픈. 자꾸 마음 아프다고 하는 게 저희가 사실 좀 빨리 문을 닫긴 했거든요 당시에. 근데 저는 진짜 눈물이 나네요. 팬이어가지고 네. 그때 저는 막 실시간을 보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감사해요. 네네. 그 케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즐겼거든요. 그때 굉장히 즐거웠어요. 제일 즐거웠던 게 사실 기자들이 일을 해도 시청자랑 소통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때도 전 댓글 보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그때 기억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김인성님이 하늘비님, 김희성님, 그 저좀 하늘비님이 기억해주세요. 맞아요. 오늘도 핑크 슬리퍼 신고 오신 건 아니죠? 이게 당시에 제가 핑크 슬리퍼 신고 몇 번 했거든요. 핑크 그때. 상처. 네네. 그때도 정말 이제 여러분이랑 소통하고 댓글 보고 이게 너무 저는 즐거운 시간이어서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최승호 사장님
저격한 줄 지금 이번에 박성재 사장님이 네. 잘 계시고 네네. 네네. 오래 다닐 거니까. 그럼요. 저는 오래 다녀야죠. 뭐 저격할 기회를 드릴까요? 됐어요. 상상력도 안 좋다는 저 약간 파문이 일고 있는데 지금 괜찮으시겠어요? 이간질 네. 전문 아나운서라서 네네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빠져들지 않습니다. 네. 아니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청와대 출입하다가 네. 유튜브 시장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쵸. 어때요? 이게 유튜브가 정말 유튜브 세상이 정말 청와대만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새로운 채널을 개설을 해서 청와대 나온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계속 풀어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랑 만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사랑하게 될지를 제가 진짜 매일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답이 쉽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똑똑 스튜디오라는 채널인데 저희가 또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편집해 왔습니다. 보고 오시죠. MBC 기상캐스터 김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스 꼭지를 하나 제작하셨더라고요.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속눈썹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느껴지는 순간 시집은 다 갔다. 보셨어요? 뭐 그냥 수십억은 아니고. 그거보단 많고요, 솔직히. 뭐 강남집 한 채. 처음에 만든 게 이제 고팍스라는 거래소고요. 다스크는 거래소를 하다 보면은 범죄자들이 좀 많이 와요.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친 친구들과 거의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소름 돋는 거 보시죠, 지금 진짜로. 본격 교양 방송. 알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똑똑해 보이세요.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전문의 말씀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일 많이 쓰는 피임법이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뢰사정. 그래!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뢰사정이 61.2%, 생리주기 조절이 20%, 남성 콘돔 사용이 11%밖에 안 되고요. 피임량 복용은 10%.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빨리. 언니, 왜 근데 나만 시켜? 네, 임경아 기자가 운영하고 있는 똑똑 스튜디오. 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네네, 세 번만 얘기해주세요. 똑똑 스튜디오. 이거 어떤 채널이에요? 네네네. 저희 여러분들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타이틀을 복잡한 세상 똑똑하게 살자인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MBC 뉴스지만 조금 더 생활에 밀접한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세상 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묶어서 하고 있는데요. 잠깐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는 잡터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 김세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똑똑 산부인과. 너무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너무 저희가 정보가 지금 유용해요, 진짜. 네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상암동 교육연구소라고요. 또 뭐 사교육과 공교육을 넘나드는 저희 윤효정 선배가 또 교육 정보 주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목동맘 윤효정 열심히 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좀 편안하게 보시면 도움 될 만한 소식들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또 앞으로는 저희가 도서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제 좀 휴가철 앞두고 국내 여행지 추천할 만한 전문가 또 인터뷰 오늘 하고 왔습니다. 좀 도움될 만한 소식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똑똑 스튜디오. 똑똑. 네. 여러분들 제가 꼭 봐주시고요. 구독 좀.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네. 1700명님께 구독을 요청드립니다. 1700 분께 똑똑 제가. 스튜디오. 네네. 똑똑 스튜디오. 제발 똑똑해서 잘한다. 똑똑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고마워요. 예. 네. 고마워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정신없게 한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똑똑 스튜디오. 똑똑 스튜디오. 여러분들 네. 그냥 보지 말고 구독을 꼭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온 새 코너. 오늘은 나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큐시트에서 빠진 뉴스 오늘 나갈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의구심에서 찾아온 코너인데요. 조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다시 간다 아이템으로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한번 취재한 아이템을 다시 후속 보도를 하는 그런 코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일에 나갔던 리포트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입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자 거실에는 양동이와 세숫대야가 등장했습니다. 창틀에도 빗물이 고여있고 벽엔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지하 1층 창고 부분 누수. 지하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천장에서 비가 오듯 물이 떨어집니다. 이제 시공을 제대로 안 해놓고 가니까 이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네. 집 한 채 가격만 60억 원. 배우 김모 씨 등이 입주하면서 유명세를 탄 이 빌라는 1년 만에 보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장 근로자는 부실 시공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었고 하자 보수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저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작업하면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없었다. 못하겠다고 하니까 왜 못하겠냐고 막 따지고 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참여했던 건축가는 주로 유명 배우들의 집과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을 설계해 이름을 알린 임모 대표. 임 대표의 고성과 욕설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너 지하에서 뭐 하냐? 작업자 지금 여기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 거기서 네가 뭘 한다고? 안 와?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딨냐고요? 그때 앞에 놔뒀다고 그러던데 그때. 연결해서 찍어. 진짜 어딨냐고? 아, 이거 욕설과 폭언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전화할 때마다 욕을 했으니까. 집에 가면은 조금 멘붕이 왔어요. 자재를 사러 자리를 잠시 비웠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하소연까지. 나를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서 야 여기 왜 이러냐고 진짜. 근데 이제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임 대표 측은 일을 제대로 못한 작업자에게 나무란 적은 있었지만 폭행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60억이면 진짜 비싼 빌라인데 그쵸. 비가 샌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오늘도 비가 와서 주민분들은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지금은 그 건축가가 현재는 다 보수를 완료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고 이제 입장을 밝힌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수십억을 주고 들어간 빌라에서 물이 새는 그게 황당하겠죠, 입주민도.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살았던 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입주 후에도 계속되는 공사 소음, 먼지, 뭐 누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너무 살기 힘들어서 나왔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단순히 그냥 뭐 누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이제 협력업체들에 대한 폭언, 뭐 체불 이런 것들이 계속 고질적으로 이제 반복해 왔다는 거가 이제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이제 보도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다시 간 거잖아요. 이제 후속 보도를 또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를 한 이후에 추가 제보가 진짜 계속 쏟아졌는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약간 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아직 다 보도해서 못한 게 너무 많다. 이건 빈상이 일각이다. 더 있다. 네, 더 있다. 너무 조금밖에 못 나갔다. 아쉽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고 이제 협력업체 분들도 계속해서 추가 제보가 들어오고 피해를 당한 분이 훨씬 더 많았군요. 근데 심지어 이분이 임 대표라는 분이 입주민을 상대로도 이제 폭언이나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협력업체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네, 돈을 받지 못한 협력 업체도 많고 주민한테까지 폭언을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직접 취재를 더 해보시니까 느낀 바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패턴이 있어요. 뭐 약간 자신한테 이제 좀 자기보다 이제 약한 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쉽게 하시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런 게 갑질이니까. 근데 이제 그 분이 항상 변호사를 항상 데리고 계시고 저는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을. 그래서 항상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라. 그래서 변호사를 제가 만난 변호사가 지금 세 분이세요, 세 분. 그러니까 이분 주변에 항상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이제 소송을 너무 무서워하시는 거죠. 이렇게 변호사가 많은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면은 이제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소액 체불 업체들은 포기를 하는 거죠. 이 돈 받자고 내가 변호사 3명 있는 사람한테 소송을 걸어. 영세업자들은 사실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게 오랜 기간 소송을 하고 사실 법적 다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또 뭔가 소송을 하고 거길 준비를 하고 그러면 사실 생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해버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체불 금액이 억대 정도 넘어야지 이제 나는 끝까지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소송이 이제 24건이다 보니까 이제 소송이 한두 건이네요. 이래서 약간 좀 이거는 좀 비상식적이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해서 발제를 하게 된 거고. 근데
근데 그러면 엄연히 돈을 줘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받을 테면 받아가라 이런 뭐 약간 소송전을 아예 염두에 둔 상황이 네네네. 보인 거잖아요. 네, 그분도 그 입장이 있어요. 자기는 그 중간에 이제 용역업체가 있는데 얘네들한테 다 지급을 했으니 밑에 있는 업체들은 얘한테 받아라, 내가 아니라. 근데 이 밑에 있는 업체들은 무슨 소리냐, 나는 너랑 계약을 했는데, 원청이랑 계약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당사자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 이제 저희가 언중에 걸려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분의 싶은 말이 많지만 네네. 어쨌든 네네. 언론 중재에도 가 있고 이제 약간 말을 더 이제 아껴야 되는 네네네. 입장이 또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취재하면서 보니까 이제 좀 약간 그런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좀 경찰과 이런 것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그게 이제 뉴스데스크에 나갈 예정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배짱으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네. 소송을 남발하고 이런 배경에 조금 경찰과의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제 보도가 오늘. 그건 본방에서 네. 이따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한 지금 상황인데 사실 이게 어제 나가기로 예정이 돼 있다가 뭐 시간 관계상에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삭제가 됐는데 오늘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여기까지 나왔는데 안 틀어주시면 약간 예, 좀 아쉽죠. 네. 지금 기다리시는 분 네.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지 좀 강조하고 싶다면.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경찰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이렇게 수십 건의 소송전을 벌이면서 이제 협력 업체들이 버티지 못하고 뭐 쓰러졌던 그런 과정들,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해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꼭 나갔으면 좋겠는. 네. 오늘은 나가. 오늘은 나와. 네. 슬픈 코너. 리포트 나가길 저희도 방송 끝나는 내내 네.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고 본방에서 꼭 있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네요. 네, 오늘 이럴 줄 알았어요. 지금 5분 남았잖아, 5분. 5분이면. 네. 아, 참. 노재필 기자 오셨습니다. 윤경아 기자는 오늘 뭐 시간 굉장히 뭐 많이 오늘 좀 갔어요. 네. 안타까워요. 리버플로우님이 산처럼 듬직한 노재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이분은 북한산 정모에 꼭 초대하겠습니다. 네. 똑똑 스튜디오. 서글서글님이 5분의 남자 노재필. 5분의 남자. 사실 이게 짧을수록 뭔가 본인의 어떤 그 포텐을 터뜨리기에는 적절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저의 포텐이 5분에 감당이 되겠어요. 전 20분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5분 굉장히 짧아요, 저한테는. 안 그래도 제가 좀 소식 하나 들었는데 다음 주에 되게 발언 기회도 많고 출연 많이 하신다고.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십시오. 저와 김민호 아나운서의 브로맨스. 예. 네. 자, 오늘 큐시트 첫인상부터 발표해 주시죠. 오늘 생각 못 하고 왔어요. 오늘 못 했고요. 하여튼 저는 뭐 조희영 기자 아이템이 꼭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간다. 오늘의 큐시트 첫인상은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아직 살아있는 거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빠지지 않겠죠? 네. 오늘 첫 번째 가져온 소식은 뭐냐면 네. 임대차 3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그러니까 3법이 다 통과한 건 아니고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두 가지 법안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8월 4일에 본회의가 열릴 건데 아마 이제 본회의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쵸. 그래서 그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을 하고 반발하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내용은 뭐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입자가 기존의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교통위에서 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어제는. 그래서 3법이 모두 다 이제 일종의 상임을 통과한 건데, 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오늘 법안은 법사위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예요. 네. 그래서 법사위만 통과하면 되는 거고, 원래 법안 순서가 이제 상임위를 통과하면 마지막에 법사위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제 신고제 그 법안은 다시 법사위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아마 뭐 별 무리 없으면 통과가 될 거고, 이제 8월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다 이제 시행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여당이 이 법안에 이렇게 속도를 낼까? 야당이 이렇게 반발하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왜죠? 요즘 들어 쭉 질문이 많으세요. 임경아 기자가 혼을 빼놓고 가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여당에서 나온 말은 지금 이제 불났다, 불부터 꺼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 이제 부동산이 지금 뭐 올라가고 하니까 그 세입자들한테 그걸 그러니까
전세금을 올려가지고 이제 그 비용을 전가하잖아요, 집주인들이. 그래서 일단 이제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여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안, 임대차 보호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여야가 논의했던 것이다. 그리고 빨리 해야 되고 속도가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뭐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180석 갖고 있는 여당이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약간 무기력하다고 해야 되나? 야당은 지금 뭐 반발을 하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뭐 딱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뭐 저희 그 기자가 이제 오늘 준비를 하겠지만 무기력과 분노라는 두 단어로 이제 야당의 어떤 지금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선택지는 뭐 장외투쟁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장애투쟁 카드를 만지작할 수밖에 없는데 또 야당이 장애투쟁이 좀 그거 쉽지 흑역사잖아요. 않아요. 사실 또 상황이. 장애투쟁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의 야당은 장애투쟁에서 성공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뭐 단식투쟁 이런 것도 다 뭐 실패하셨고 그래서 뭐 다른 선택지가 뭐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뭐 내일 의총을 한다고 하니까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번째 가져온 건 뭐냐면 주문막은 배달의 민족 왜라는 배달의 건데 민족. 뱀이 혹시 뭐 이런 저는 한 번도 주문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전 요기요나 뭐 뱀이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전화로 있죠? 주문하시나요? 저는 그냥 걸어가서 먹고 와요. 딱히 배달 음식을 즐기지 않으시는군요. 그럼 어플도 안 깔려 있어요? 어플 없어요, 저. 오, 어플 신기하다. 없는데. 야,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이 기사를 좀 이해하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시간이 좀 없지만 빨리 설명을 드리면 그 식당에서 이제 저녁 시간에 배달이 막 몰릴 때 많이 배달을 해야 되는데 주문이 안 오는 거예요. 식당들이. 그래서 왠가 봤더니 한 2, 3km 떨어진 데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 식당은 준비 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배민에서 요새 무슨 마트 물건을 배달해주는 비마트라는 서비스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배민 라이더들이 다 글로 이제 가게 하면 어차피 몰리는 그렇죠, 시간은 그렇죠. 똑같으니까. 그렇죠. 거기로 가게 하면서 이 기존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거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신없네요. 저희 준비한 소리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